일주일이 흘렀다. 민호는 그날 이후 자꾸만 그녀를 떠올렸다.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박은혜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 11시 30분. 야간 근무를 마친 민호가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맥주 한 캔과 간단한 안주를 사려는 참이었다. 오늘도 길었네. 편의점은 조용했다. 야근하는 직장인 몇 명과 학생들만이 띄엄띄엄 있을 뿐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에어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어서 오세요. 민호가 맥주 코너에서 캔을 고르고 있을 때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민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어? 설마. 들어온 사람은 정말 박은혜였다. 하지만 일주일 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같은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고 블라우스에는 무언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편의점 한 모퉁이로 가서 물티슈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왼쪽 팔에 멍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민호는 망설였다.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하지만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과 팔의 멍자국을 본 순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은혜 씨. 은혜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민호를 보자 더욱 당황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민호 씨가 여기에...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그리고 팔에 그건... 은혜가 재빨리 소매를 내려 멍을 가렸다. 민호의 따뜻한 관심이 오히려 더 눈물을 부르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하지만 누가 봐도 괜찮지 않았다. 민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때 편의점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편의점을 둘러보며 안을 확인했다. 저기 있네. 도망칠 생각 말고 나와. 이런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약속 시간 지났잖아.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몸이 경직되고 숨이 가빠졌다. 안 돼. 어떻게 여기까지... 누구예요? 아는 사람들인가요? 민호 씨,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연루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뒤쪽 출구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하지만 민호 씨가 다치면...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이런 놈들 상대할 경험이 있어요. 깡패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편의점 알바는 무서워서 카운터 뒤로 숨었다. 박은혜, 숨지 말고 나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뭐야 이 새끼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체격이 깡패들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몸과 거친 세상에서 배운 경험이 느껴졌다. 여자한테 손대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가세요. 이 자식이 까불지 마. 깡패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호는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깡패 일리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 이 새끼. 누군 줄 알고. 야, 너 우리가 누군 줄 알아? 강동파 소속이야. 강동파? 들어본 적 없는데요. 민호의 여유로운 태도에 깡패 2도 당황했다. 보통 강동파 이름만 대면 다들 무서워하는데
깡패들이 편의점에서 물러났지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은혜 옆에 이상한 놈이 붙어 있어요. 민호는 은혜의 손을 잡고 편의점 뒤쪽 출구로 나갔다. 은혜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제 오토바이가 뒤쪽에 있어요. 빨리 타세요.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예요. 얘기는 나중에 해요. 오토바이 엔진이 울렸다. 은혜가 민호의 허리를 꽉 안고 두 사람은 밤거리로 사라졌다. 뒤에서 검은 승용차가 추격을 시작했다. 뒤에서 따라와요. 걱정 마세요. 이 동네 골목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민호는 능숙하게 좁은 골목들을 누비며 추격차를 따돌렸다. 그의 운전 실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민호가 은혜를 데려간 곳은 그의 원룸이 아니었다. 시내 한 조용한 오피스텔의 한 층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여기는 안전해요. CCTV도 많고 경비도 24시간 있어요. 여기가 민호 씨 집인가요? 일종의 작업실이에요. 제가 하는 다른 일 때문에 필요한 곳이거든요. 방 안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있었다. 마치 사설 탐정 사무소 같은 분위기였다. 한쪽 벽에는 무술 연습용 샌드백도 걸려 있었다. 이게 다 뭔가요? 민호 씨가 하시는 일이... 앉으세요. 이제 제대로 얘기해보죠. 그놈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민호가 차를 끓여주었다. 은혜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지만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강동파한테 많은 돈을 빌렸어요. 사업 자금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지금은 2억이 넘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자들의 수법이었다. 그 개자식들. 5천이 어떻게 2억이 되는 거야? 매일 이자만 몇십만 원씩.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통보를 받았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그만 울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민호 씨도 위험해져요. 강동파는 정말 무서운 조직이라고. 강동파 정도로는 제가 상대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민호가 일어나서 한쪽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신문 기사들이 있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파이터였어요. 파이터라고요? 불법 격투기 경기에서 싸웠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아버지 빚 때문에. 사진 속 민호는 지금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다. 링 위에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럼 그때 그 깡패들을 쉽게... 그런 놈들은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쥐새끼예요. 하지만 은혜 씨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죠. 은혜가 민호를 다시 보았다. 그의 과거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힘든 과거가 있으셨구나.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위험한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생긴 특별한 유대감이었다. 민호 씨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장감과 감사함,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호 씨, 저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안전한 게 먼저예요. 민호가 은혜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녀의 뺨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혜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당연하죠.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은혜 씨는 침실을 쓰세요. 밤이 깊어갔다. 은혜는 샤워를 하고 민호가 빌려준 큰 셔츠를 입었다. 셔츠가 커서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가 드러났다. 옷 빌려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 어울리네요. 민호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과 화장을 지운 자연스러운 얼굴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민호 씨가 아니었다면 은혜가 민호에게 다가갔다.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은혜 씨, 지금은 미안해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은혜 씨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 저는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새벽 3시, 건물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강동파에서 보낸 정찰팀이 민호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보스, 위치 확인했습니다. 15층 1502호입니다. 그 새끼가 누군지 알아봤나? 버스, 김민호라는 놈인데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파이터였습니다. 파이터? 재미있네. 그럼 정면 승부를 해보자. 한편 민호의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건물 보안 시스템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었다. 이상하네. 누군가 건물 주변을 돌고 있어. 설마 찾아온 건가요? 아직 안전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네요. 민호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냈다. 격투기용 글러브와 각종 호신용품들이었다. 민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있고요. 새벽 4시,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구세요? 김민호 씨 맞나? 우리 박은혜 양을 데리고 있다면서? 그래서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오후 2시 강동구 폐공장. 혼자 와. 만약 안 간다면요? 그럼 박은혜 양의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민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은혜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협하는 것이었다. 감히 어머니까지. 2시까지 기다린다. 늦으면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민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호가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졌다. 마치 과거의 파이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민호 씨,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은혜 씨 가족까지 위협했거든요. 저 때문에 민호 씨가 위험해지는 게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 씨를 지키고 싶어요. 민호의 고백에 은혜의 마음이 뛰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졌다. 민호 씨, 저도 민호 씨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은혜의 휴대폰이었다. 여보세요? 방은혜 씨 맞죠? 2시까지 김민호와 함께 나와야 합니다. 도망치면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은혜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괜찮아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민호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다. 운명의 대결을 앞두고 그들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동파의 함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했다. 3장에서는 민호의 진정한 실력과 은혜의 숨겨진 용기가 드러나며 두 사람의 사랑이 생사를 가르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과연 민호는 강동파를 상대로 은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인가?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